정말 우물 한 구멍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땅에선 늘 단물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던진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물이 아니라 댐을 짓자고요. 이 상상을 뛰어넘는 선택 뒤에는 70년 전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었던 에티오피아 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레스트 몽클레어라고 합니다. 저는 오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작은 프랑스 NGO 아쿠아휴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한 외딴 계곡에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호기심과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연못이나 얕은 운하 정도일 거라 상상하며 한국은 작은 나라일 텐데 왜 이렇게 큰일에 나설까 하고 생각했죠. 짐을 챙기며 휴대전화에 뜬 사진을 보니 거친 길과 메마른 언덕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건 또 하나의 사진 촬영용 행사에 불과하겠지라고 단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파리에서 아디스아바바로 가는 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솜사탕처럼 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보며 가슴이 뛰었죠. 에티오피아는 제게 처음 가보는 나라였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작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한국의 약속이 여기까지 와서 무산된다면 어떡하지? 먼지 풀풀 날리는 공항에서 저는 현지 연락책인 무사 케베데를 만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차분했으며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친 지프차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고 붉은 흙과 가시덤불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땡볕이 등을 따갑게 때렸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제 속도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꼭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무사가 멀리 있는 능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너머가 도도타 댐입니다. 그 말에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철근과 시멘트가 그 너머에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프차가 마지막 언덕을 넘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래에는 먼지 속에 반쯤 가려진 대규모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시멘트 믹서가 마치 금속으로 만든 꽃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노란색 주황색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공구를 들고 한국어와 아마라어가 섞인 소리를 외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무거운 블록을 들어 올렸고 엔진 소리가 주변 암벽에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프에서 내려 자갈 위를 딛고 걸어가자 흙내음과 땀 냄새, 갓 부어낸 콘크리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귀에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몽클레어 양. 맑은 목소리가 불러 세웠습니다. 돌아보니 한국 엔지니어 복장을 한 이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듯한 미소를 띠고 청사진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한국어 억양이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설계도에는 강물의 물을 어떻게 유역으로 보낼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000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관계할 예정이고요. 한국 엔지니어와 현지 노동자가 함께 이곳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밀하게 그려진 도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위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굵은 터널,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넓은 수로,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다란 콘크리트 벽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작은 연못이 아니라 웅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공사 현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기계와 사람, 도면 위에 수놓인 꿈이 모두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약속이 진짜다. 제 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전율이 일었고 저는 더 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이수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곡 바닥 위에 높이 자리 잡은 관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메탈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이 댐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며 저는 설렘 가득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붉은 언덕과 가시덤불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비포장길을 달렸습니다. 울퉁불퉁한 도로가 지날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 뛰었습니다. 태양은 제 목덜미를 뜨겁게 내리쬐었고 지프 바퀴 주변으로는 먼지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앞을 엿보았습니다. 마지막 언덕을 넘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계곡 바닥을 가득 메운 거대한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시멘트 믹서가 천천히 회전하며 젖은 회색 시멘트를 잔뜩 실은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처럼 길쭉한 강철빔이 가지런히 놓여 크레인에 실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탑 같은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엔진의 굉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망치질 소리가 끊임없이 공기를 울렸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사불란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노란 안전모와 주황색 조끼를 갖춰 입고 있었고 몇몇은 날카롭고 경쾌한 한국어로 외쳤으며 다른 이들은 부드럽고 물결치는 아마라어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지프차에서 내려선 무사 케베데 씨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도도타 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셀레스트 씨. 그의 에티오피아 억양이 댐이라는 단어를 더욱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리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구릉 아래에 설치된 플랫폼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청사진을 펴놓고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갈 위를 밟으며 따라갔습니다. 시선을 거대한 댐 벽에서 언덕 측면에 뚫린 긴 터널로 번갈아 돌렸습니다. 크레인이 들어올린 강철빔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다 쿵 하고 제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이런 규모의 공학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흰 셔츠를 단정히 입은 키 큰 여성이 앞으로 걸어 나와 다정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그녀는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햇살과 물처럼 부드럽고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 앞에 펼쳐진 청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설계도에는 강물을 농지로 어떻게 끌어올지 나와 있습니다. 12km의 수로와 2km의 터널을 만들 예정이고요.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아무 조건 없이 지원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삼켰습니다. 12km라니 제 고향에 있는 어떤 도로보다도 길었습니다. 2km의 터널을 단단한 안반 속에 뚫는다고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이었지만 여기에 정확한 선과 숫자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설계도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벽이 댐의 핵심입니다. 수백만 리터의 물을 저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도면을 톡톡 치며 덧붙였습니다. 수문을 열면 1000헥타르가 넘는 땅이 푸른 들판으로 변할 겁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먼지 낀 땅 위로 선명한 녹색 밀밭과 채소밭이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으로 씨앗을 심으며 웃음 짓는 모습이 머릿속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무사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실 겁니다. 현지 노동자와 한국 엔지니어가 나란히 일했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주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의 의심은 저 멀리 사라져 있었고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이 아니라 움직이는 희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심과 설렘이 북돋아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이수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공사 현장의 중심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도도타 댐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골짜기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듯한 좁은 철제 계단을 따라 제어실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어서 아래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사 현장은 거대한 콘크리트와 강철, 움직이는 기계들로 퍼즐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제어실 안은 뜨거운 금속 냄새와 아침 이슬의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난간에 손바닥을 대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아래에서는 거대한 기계들이 천천히 기지개를 켜듯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은 배고픈 야수처럼 윙윙거렸고 굴착기의 팔이 앞뒤로 힘차게 움직이며 땅을 퍼올린 뒤 우르릉 소리와 함께 토사를 떨어뜨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피어올라 현장을 어른거렸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조심스럽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약한 햇살에 노란 안전모가 반짝였고 몇몇은 시멘트 트럭을 유도하기 위해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날카로운 한국어로 지시를 내리고 곧바로 부드러운 아마라어로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마치 협동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난간이 아플 정도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알았을까? 작은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것을 지어낼 수 있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 아래에는 몇 달, 어쩌면 몇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협력이 눈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젖이 말라오르는 걸 느끼며 열린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제어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래를 지나가는 트럭의 충격인 줄 알았지만 흔들림은 점점 거세졌고 난간이 소나귀에서 튕겨 나갈 듯 했습니다.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몸이 뒤로 비틀렸습니다. 순간 기계 소리가 멎고
노동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땅을 응시했습니다. 모두가 곧 균열이 벌어질 것처럼 두려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금속이 부러지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균열음이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댐의 척추 역할을 하는 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강철 대들보가 천천히 휘어지더니 벌집처럼 고른 콘크리트 표면을 가로질러 거미줄 같은 균열이 번져나갔습니다. 새하얀 먼지가 피어올라 아침 공기를 물들였습니다. 모두 멈추세요. 멈추라고요. 이수연 씨의 목소리가 메가폰을 통해 우렁차게 퍼졌습니다. 평온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결연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빨간 버튼을 눌렀고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노동자들은 도구를 던진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이마 위로 맺힌 땀방울이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가슴은 망치로 두드리는 듯 통증이 왔고 아찔한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뒤섞여 메스꺼웠습니다. 댐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걸까? 저는 난간을 다시 움켜잡고 경계심 가득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균열은 몇 센티미터씩 벌어지며 더 깊어졌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계산착오가 이 구조물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사 케베데 씨가 제어실로 올라와 얼굴을 잿빛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제어판에 깜빡이는 경고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압력 센서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물기를 돌리고 이 부분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제 공포를 순간 집중력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숨을 죽일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였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라오르는 걸 느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연 씨가 제게 용접용 마스크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여기를 막아주세요. 밸브를 잠그고 유압잭을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돌덩이처럼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래에서는 용접공들이 균열 쪽으로 달려가 불꽃을 튀기며 강철을 이어붙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유압잭을 콘크리트 밑에 작업자로 밀어 넣어 손상된 부분에서 압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씩씩거리는 소리와 쾅쾅 울리는 금속음이 정적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이수연 씨 옆에 쪼그리고 앉아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참았습니다. 슬픔이 아닌 강렬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균열만 천천히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진동이 잦아들었고 용접공들이 물러섰습니다. 유압잭이 단단히 버텨주었습니다. 이수연 씨가 저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정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도 모르게 난간을 짚고 버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난을 막아낸 순간의 중압감이 고요 속에서 울렸습니다. 멈춰있던 현장에는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작업 호루라기 소리만이 간간히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곱씹었습니다. 그제야 약속의 진정한 힘과 그 힘이 이곳 사람들 모두에게 불러일으킨 불굴의 의지를 깨달았습니다. 경고음이 현장에 울려 퍼지며 금방 전해졌던 정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제어실의 좁은 계단을 내려가며 발걸음마다 메아리가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아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아래에서는 노동자들이 손상된 구획 주변에 모여들어 긴박한 속삭임으로 협의하며 헬멧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 케베데 씨가 착지 지점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양쪽을 모두 보강해야 합니다. 그는 사이렌 소리를 뚫으며 외쳤습니다. 물을 우회시키지 않으면 이 균열이 더 벌어질 겁니다. 그는 댐 기슭을 따라 이어진 밸브와 배관을 가리켰습니다. 뜨거운 물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밸브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땀에 젖은 손바닥이 간지러웠지만 첫 번째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힘껏 돌렸습니다. 물이 대체 경로로 쏟아져 나가는 우르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반대편에서는 한국 엔지니어와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한 팀처럼 움직이며 클램프를 단단히 조이고 호스를 고정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위협을 감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때 이수연 씨의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셀레스트 씨, 이리 오세요. 그녀는 균열이 금 세공처럼 갈라진 콘크리트 벽 가장자리에 서서 손가락으로 그 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보강판을 용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판을 고정시켜야 해요. 숨이 짧아지는 걸 느끼며 저는 그녀가 아직 떠다니는 먼지와 부스러기가 있는 위험구역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가리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댐이 여전히 스트레스로 몸을 끙끙 앓고 있다는 사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대한 보강판에 차가운 금속면에 등을 대고 무게를 이겨내며 들어 올렸습니다. 철문처럼 묵직한 판이 팔에 얹히자 힘이 빠지는 듯했지만 곁에서 용접공들이 불꽃을 일으키며 판을 댐 벽에 녹여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열기로 달궈진 금속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보강판이 콘크리트에 밀착되도록 떨리는 팔로 버텨냈습니다. 불꽃이 판에 부딪힐 때마다 움찔했지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유압잭이 쉬익 소리를 내며 압력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다시 벌어질 듯한 작은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마치 몇 시간을 보낸 듯 느껴졌습니다. 팔은 불이 날 듯 아팠고 땀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아래 용접공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 결연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제게 기대했던 것은 실패가 아닌 성공 이야기였음을 떠올렸고 이 물을 기다릴 농부들과 그들이 키울 푸른 들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수연 씨가 됐습니다. 용접 완료라고 외쳤습니다. 유압 펌프의 굉음이 잦아들고 사이렌이 멈추었습니다. 현장에는 가벼운 탄식과 함께 노동자들의 박수가 조심스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보강판을 내려놓고 힘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무사 씨가 저를 팔에 기대어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떨리는 몸을 다잡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수리를 점검하는 동안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위협적이던 균열은 매끄러운 용접판 아래 감췄고 수압 게이지는 안전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소리처럼 조용해진 현장에는 안도의 기운이 잔잔한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이수연 씨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떨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함께 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동자들이 헬멧을 부딪히며 은은히 환호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승리의 합창을 이뤘습니다. 오후 햇살이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저는 팀워크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한국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은 영원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대륙을 넘은 깊은 존경과 연대가 남았습니다. 현장이 다시 평온을 되찾자 저는 이수연 씨와 무사 씨 사이에 서서 댐 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콘크리트는 시련을 견뎌낸 뒤 더욱 단단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골짜기는 전날과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으며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댐의 콘크리트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텐트에서 나와 진한 커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어제의 근육통이 남아 있었지만 커피 한 모금마다 승리와 이슬의 신선함이 함께 입안에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요한 아침을 음미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노동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무거운 자재를 놀랄 만큼 수월하게 옮겼고 시멘트 트럭은 새로 포장된 진입로를 따라 바퀴 자국을 가지런히 남기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기술자 2명이 한국 엔지니어와 함께 수리를 최종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용접된 보강판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엔지니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일 때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사 케베데 씨가 댐 가장자리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눈가까지 환히 번져 있었습니다. 모두 잘 주무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진동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이 단단히 버텨주었고 균열은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댐 공사는 한 걸음씩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본류 수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수연 씨와 마을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 시간부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인 사람도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옷깃에 작은 태극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동자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땅을 일구며 쌓인 주름이 그의 얼굴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마라어로 말했고 통역자가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제 밭은 메말랐습니다. 강물이 우리에게 닿을 수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 덕분에 우리의 땅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댐은 여러분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속한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박수 소리가 골짜기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이수연 씨가 댐 벽의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와 새로운 수로로 힘차게 흘러들어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줄기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 뒤를 따라 달렸고 웃음소리가 풍경을 맑게 울렸습니다. 여성들은 물가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시원함을 즐겼습니다. 저는 생명의 강이 들판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사시가 먼 언덕 위에 메마른 땅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다음 농사철이 되면 저곳이 논이 될 겁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니 경사면에 계단처럼 층을 이룬 논터가 보였습니다. 마치 땅이 초록빛 옷을 입기만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제 가슴에는 따뜻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이 댐은 더 이상 콘크리트와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식량과 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로 길을 따라 걸으며 물살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를 희망의 북소리처럼 느꼈습니다. 정오가 다가오자 현장은 다시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로 흐름을 확인하며 도표를 살펴보았고 노동자들은 모래주머니를 풀어 쌓았습니다. 저는 이수연 씨와 무사 씨와 함께 외로운 아카시아 나무 아래 놓인 작은 식탁에 앉아 달콤한 차와가 구운 빵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말로 서로의 안부를 전했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피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할 때 끝까지 버텨주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그저 판을 붙들었을 뿐인데요. 라고 농담했지만 제 안에도 한층 더 단단해진 저를 느꼈습니다. 해가 정오를 향해 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댐을 돌아보았습니다. 맑은 파란 하늘 아래 반짝이는 콘크리트 벽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과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꾸는 꿈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도타 골짜기에 더 밝은 미래가 시작되었음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저는 가벼운 짐과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다시 도도타 골짜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프차가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새로 닦인 도로 양옆으로 초록 잎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살짝 흔들리는 느낌을 즐기며 언덕 너머로 보일 댐을 기대했습니다. 능선을 넘자 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우뚝 서서 오후 햇살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아래쪽 저수지는 마치 은빛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춤추듯 일렁였고 흰 새떼가 물살을 헤치며 작은 물고기를 쫓아 스치듯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지프에서 내려 포장된 길을 따라 댐 정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먼지 날리던 혼란의 공사 현장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댐 끝자락에 세워진 동판 앞에 다가갔습니다. 매끈한 동판은 하늘빛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새겨진 이름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엔지니어, 용접공, 기술자, 현지 노동자들의 이름 아래에는 오래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기리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의 기억이 댐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동판 아래에 작은 흰 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꽃잎은 부드러워서 손끝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들이 이 말을 들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수로를 타고 흘러가는 물소리, 들판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언덕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생명의 합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수줍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한 할머니가 갓 딴 토마토와 고추가 담긴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신뢰와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린 소년이 다가와 자신의 밭에 물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랑스레 보여주었습니다. 옥수수 싹이 고개를 내밀며 태양을 향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로를 따라 걸으며 농부들이 물길을 정성껏 다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졌던 땅이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들판에 몸을 숙여 모종을 일렬로 심고 있었고 물이 골을 채우며 첨벙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분했고 가끔씩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 무렵 저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으로 올랐습니다. 노트를 든 채 매끄러운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댐의 성능, 마을 사람들의 웃음, 협력의 힘에 대한 기록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노트 위로 땅거미가 내려와 하늘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도도타 골짜기는 모습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댐은 물을 가져왔지만 더 중요하게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또한 크게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약속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대신 약속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서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찬사가 남았습니다. 밤이 부드럽게 내려앉자 저는 노트를 정리하고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별빛 아래 댐의 실루엣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행동으로, 낯선 이에서 친구로 변한 여정을 떠올리며 저는 부드럽게 골짜기에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어디서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전해드린 도도타 골짜기의 댐 건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은 에티오피아보다 국토와 인구는 작지만 이처럼 현지 주민들과 힘을 모아 대담한 도전을 이뤄내는 열정과 기술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무사시와 이수연 씨, 그리고 현지 농부들이 보여준 협력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더 소개하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물줄기를 이어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